네, 3프로TV에서 저희가 이제 주요 코드 콘텐츠 혹은 이제 굉장히 유익하거나 혹은 재밌거나 한 콘텐츠를 짧게 잘라서 3프로 쇼츠 또 다른 채널에 예, 올려두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구독하셔서 아주 바쁜 시간 속에서 콘텐츠 못 봐가지고 막, 와 오늘은 아무것도 뭔가 인사이트를 네. 얻지 못했어. 나 오늘 좀 우울한데 웃지 못했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콘텐츠 함께 해주시면 예,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 박태준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태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KBS에서 라디오를 엄청 오래 하셨던 걸로. 네, 지금 올해가 네. 3년째고요. 네. 이제 법률 쪽 하다가 법률이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시사로 옮겨달라고 했더니 네.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예. 시사로 가지고 이제 약간 경제 쪽까지 다 아우르시기 위해서 저희 예. 또 월스트리트 예, 예. 모닝 브리핑에 함께 오셨습니다. 예. 사실 이제 법적인 문제는 모든 영역에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오신 게 사실 우리 서학가민 투자자분들이 또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애증을 하는 일론 머스크 플러스 트위터 이야기까지 함께 네네. 오늘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네. 큰 주제를 먼저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트위터 인수하기 전에도 굉장한 헤비 트위터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하나 달 때마다 정말 이 시장의 반응도 엄청나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막 주주들이 막 소송하고 막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막 같이 조사 나오고 막 이런 분쟁들이 있다가 네. 결국에는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쵸. 인수 이후에 이제 그 발생하는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있냐,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네. 단시간에 좀 미국이 보는 그런 시야들 이런 것들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네. 오. 사실 트위터를 인수한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말이 이슈였는데 많았죠. 그 사이사이 많았습니다. 어떤 예, 일들이 우리가 있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주요 발생 사건을 좀 정리해 주신 자료도 이렇게 열심히 보내주시네요. 예. 네, 주요 발생 사건부터 좀 사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 경과를 보통 이제 2022년 4월 정도부터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네. 이제 4월에 그 앞에서 조금 매집은 했었는데 9% 이제 매집을 하면서 공개 매수 사실을 공표를 합니다. 보통 네.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 되면 이제 그렇게 시장에 알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440억 달러죠. 이제 원화로 한 53조 원의 인수 제안을 해요. 그쵸. 인수 제안을 하는데 트위터 이사회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포이즌 필이라고 해가지고 이 포이즌 필은 기존 주주들한테 더 저가로 주식을 줄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이게 적대적이 아니라 우호적으로 되지 않으면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을 싸게 뿌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포이즌 필이 나오면 사실 우호적으로 이사회랑 대화가 돼서 딜을 해야지 적대적으로 가면 그냥 주식이 희석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창구를 열었고 네. 이제 이때 발표 이후 트위터 주가는 급등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아까 지금 테슬라 주식이 오늘 좀 올랐다고 했는데 테슬라 주식은 이제 올라야죠. 올라야죠. 작년에 눈물을 흘린 많은 네, 분들 맞습니다. 생각하면 예, 예. 올해 올라야 되는데 이 작년에 이제 테슬라 주식이 떨어졌던 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사실은 이 트위터 딜이 굉장히 크게 그렇죠. 영향을 미쳤죠. 왜냐하면 이때 440억 달러고 이 거래 비용을 포함하면 4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이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은행에서 이제 트위터 자산을 바탕으로 해갖고 130억 달러 정도는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리버리지 바이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이 한국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리버리지 바이아웃이 왜냐면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회사 자산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야 아직 인수도 안 했는데 그 자산에 그걸 대한... 예정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회사를 인수하면 회사를 키워야지 그걸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 게 담보를 돼? 약간 이게 그래서 한국에선 이걸 가지고 뭐 횡령 배임 막 조사도 하고 문제도 됐었는데 어쨌든 이 딜에서도 약간 윤리적 도덕적 논란이 있었지만 머스크는 그런 걸 신경 안 쓰니까 그냥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30억 달러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자기 자산을 팔아서 이제 한 200억 달러 정도를 마련을 하고 네. 나머지 125억 달러를
테슬라 주식 625억 달러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합니다. 그쵸.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시장에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주는 게 일단은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625억 달러를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또 일론 머스크가 뭐 이제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그쵸, 1등이었죠, 1등. 예,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라는 게 대부분 테슬라, 뭐 스페이스X 그런 주식들이잖아요. 주식이죠. 예.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고 해도 200억 달러를 한 방에 자기 뭐 자산을 팔아가지고 만드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제 테슬라 주식을 상당 부분 시장에 뿌려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때부터 하락했죠. 폭락 이제 하기 폭락했죠.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때 또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시장에 이거는 만들 수 있다 없다 그래갖고 뭐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건 가능하다 막 이런 계속 옥신각신을 해요. 맞아요. 옥신각신을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3자들을 많이 끌어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죠. 이제 레리 헬리스 나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일단 뭐 사우디 왕자도 있고 뭐 바이넌스도 있고 그다음 이제 한국의 미래에셋도 좀 들어오죠. 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자산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슬라 담보 비율을 좀 줄여요. 테슬라 담보 비율을 줄이고 트위터 주식 담보 비율을 늘리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데 어쨌든 테슬라 주식을 상당 부분 처분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에 영향을 줬고요. 그런데 이게 또 이 거래가 이렇게만 순탄하게 간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부터 6월까지 머스크가 계속 뭐 인수를 중단한다, 뭐 재계를 번복했다, 중단했다 해요. 네. 원래 머스크는 머스크답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일일 활성 사용자 중에 5%가 뭐 스팸이다. 이 얘기 근데 참 그쵸. 난리 났었죠, 계속. 그렇죠. 스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 주고 페이크 계정이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트위터는 요때가 되니까 약간 이제 살짝 몸이 좀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이건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 급기야 이제 트위터 주주들이 머스크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한국으로 따지면 자본시장법 이제 그런 주가 조작이라든지 허위 사실 공시라든지 이런 걸로 소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소송이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 세틀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런 소송도 있었고 그다음에 결국 7월에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결렬 발표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때 또 트위터 주가가 이제 대폭락을 하죠. 이제 대폭락을 하니까 트위터와 머스크가 서로 쌍방을 상대로 소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는 머스크를 상대로 이권 거래를 이행을 해라. 이행을 사가라. 사가든지 아니면 위약금을 내라. 위약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물려놨는데 내라는 거고 머스크는 트위터가 스팸봇 데이터를 제공을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건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이제 영어로 매터리얼 브리치라는 표현들 많이 쓰는데요. 중대한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서 반소를 제기를 하는데 사실 좀 미국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이유도 있지만 너무 비싸게 잡은 거에 대한 좀 후회가 그쵸, 있었던 거 그쵸. 아니냐. 가격 딜하려고 그런 거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머스크가 이때 재판 연기 요청을 하고 네. 뭐 트위터에 매수 가격 인하 요청을 2차례 합니다. 근데 이제 트위터는 굳이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죠. 소송이 유리하게 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머스크가 자기 주식을 계속 팔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27일에 뭐 The Bird is Freed라는 되게 유명한 표현과 함께 이제 이 딜이 타결이 됐죠. 이제 딜이 타결이 됐는데 트위터 주가는 어쨌든 급등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결국에는. 네, 이제 테슬라를 사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렇죠. 이제 그런 거래가 됐었죠. 근데 사실 거래도 문제였지만 뭐 인수 이후에도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막 해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소송이 걸릴 만한 문제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인수를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네. 이때 이사회가 10명이었는데 다 자르고 전원해고. 네, 이제 뭐 CEO, CFO 할 것이 날리고 뭐 나중에는 이제 뭐 테슬라에서 데려오고 자기 아는 사람들 데려왔지만 당시에는 자신을 그냥 단독 CEO, 그러니까 단독 주주 겸 단독 CEO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장악을 하고 이제 임직원들을 한 절반 정도를 날립니다. 그래서 이때 또 해프닝이 막 임직원들을 너무 많이 잘랐더니 뭐 청소도 안 되고 아무 기본적인 것도 안 돌아가고 막 이제 트위터 버그가 너무 많아지니까 막 나간 사람들한테 다시 들어와라. 막 이제 이런 요청들을 했다가 막 이제 직원들이 막 열받아서 그거 공개하고 막 이제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워낙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워커홀릭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더 하지 않을 거면 회사를 떠나라. 네. 아니면 뭐 주당 84시간씩 하면서
한국이 이제 주당 52시간 얘기했다가 한번 난리가 났는데 뭐 주말에도 회사에서 자라. 그래서 이제 저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주당 84시간 일하는 거? 당연히 문제는 될 수 있지만 네. 뭐 근로자의 뭐 동의를 받아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든지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아, 그래요? 근데 뭐 일론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소송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테슬라 예전에 관계자들 제가 좀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테슬라 때도 뭐 이제 그렇게 좀 안 돌아가면 그냥 매트리스를 회사 그냥 전체 그냥 본사에 던진대요. 매트리스를요? 예. 여기서 자기가 자고 그냥, 일하라고요? 자기가 잔대요. 아, 그냥 사람들 보는 데 앞에서 예. 나는 회사에서 먹고 잔다 이걸 예. 보여주는 누가 거예요? 가나 보자. 대단하네. 아, 같이 일하기 되게 힘든 그런 예. 구조네요. 그래갖고 정말 회사에서도 정말 돈을 많이 주니까 참지 네. 약간 이런 아, 분위기들이 있는데 네. 돈을 워낙 많이 주니까 아. 예, 뭐 이제 또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그런 무리한 요구들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네. 트위터가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고 그쵸. 약간 이랬는데 네. 직원들도 뭐 재택근무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재택근무하니까 이때 막 일론 머스크가 그럼 본사 그냥 노숙자 숙소로 줄래? 이제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예. 뭐 재택근무 이런 거 없고 그다음 뭐 직원들 그다음 밥 주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재택근무인데 뭘 밥을 줘? 밥 사 먹어 막 이제 이러고 이제 이런 온갖 것들에 대해서 약간 본인이 약간 화풀이를 하듯 비싸게 산 거에 대해서 근데 미국은 노동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면 뭔가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거나 이런 게 좀 적나 봐요. 왜냐면 해고도 워낙에 쉬우니까. 그쵸. 해고 자체가 워낙 조금 한국보다 훨씬 자유로운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는 미국 치고는 조금 친 노동자에 가깝긴 하지만 네. 이 팔로알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뭐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텍사스로 옮기긴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뭐 트위터도 그렇고 사업에 기반이 되는 팔로알토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좀 이렇게 하이 레벨의 엔지니어들 많잖아요. 고임금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노조를 만들어서 사용자와 다투기보다는 본인들 몸값을 올려가지고 빨리빨리 좀 이게 옮기고. 이직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뭐 메타가 얼마 전에 대량 해고. 감원을 했었잖아요. 네. 뭐 그럴 때도 이게 뭐 그렇게 큰 소송으로 번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약간 그 팔로알토의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팔로알토.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뭐 정말 재미난 말도 안 되는 이슈도 많았어요. 막 이런 거 팔고. 그쵸. 이런 뭐 카페테리아 집기들 팔고 실제로 약간 막 머스크가 이렇게 집기 들고 나르는 막 사진들 막 트윗에 있어요? 올리고 예. 막 내가 이제 회사 인쇄 쓴 거 내가 다 갖다 팔 거야 막 이런 것들을 올리고 당근하는 예. 거죠. 약간 정말 보복성 이런 것들이 많아갖고 처음엔 약간 이게 약간 웃지 못할 희극의 대상이 좀 됐었죠. 네. 이 인수 자체가. 그러고 약간 직원들에 대한 약간 안가품이 남아서 뭐 직원들하고 지금도 이 소송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퇴직금을 줄 수 없다. 어. 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직원들하고 소송하고 그다음에 원래 임원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면 일종의 그런 골든 파라슈트라 그래가지고 임원들이 거액의 보수금을 받고 회사를 떠납니다. 네. 이제 그런 계약들이 돼 있는데 그 10분 나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사람들 연봉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정말 뭐 몇십억, 몇백억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다 안 주고 버텼어요. 어떻게 못해요? 뭐 너네가 이거 경영 못 해가지고 그냥 너네가 이게 그냥 뭔가 그런 권고 사실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너네 경영을 못 해갖고 잘린 거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 잘린 거다. 그럼 너네 지금 소송 벌어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소송이 표면화되지는 않고 그냥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분쟁의 씨앗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비싸게 산 거에 대해서 약간 결국 이제 트위터 보드들하고 결국 오랫동안 소송을 한 거잖아요. 트위터 보드들한테 이거 인수 안 할 건 위약금 내. 그래갖고 이제 뭐 아니다 이거는 그런 중대한 위반이 있어 옥신각신하다 어쨌든 비싼 돈을 주고 사면서 그 보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복성 보복. 해고다. 그럼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뭐 테슬라 이런 데서는 그런 문화가 없나요? 네. 테슬라는 얘기 네. 들어보면 네.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자릅니다. 네. 테슬라는 예를 들어 무슨 테슬라가 어떤 뭐 배터리를 개발한다. 네. 이제 테슬라가 사실 지금 뭐 중국이나 한국 뭐 LG 소싱 받는 것도 있지만 직접 개발하고 있는 라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배터리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들을 모아놓으면 이제 테슬라 이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거 그냥 사서 쓰는 게 싼데 개발해. 이거 사서 쓰는 게 싼데 개발해. 사서 쓰는 게 싼데 너 나가. 뭐 이런 식이래요. 그래도 되는 나라가 미국인가? 근데 인수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막 트위터에 내가 대표이사 트위터 하지 말까요? 막 이런 언론에 오늘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도 트위터의 하고. 경영을 하겠다 뽑겠다 CEO를 주가 올라갔거든요. 오늘 네, 오늘. 그 트위터에 뉴스를 나 바꿨습니다. 말고 나 말고 CEO를 CEO를 뽑겠다. 앉히겠다. 앉히겠다. 이게 말이 많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이게 사실은 초반에 이런 되게
해프닝 같은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수학원 2달 동안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걸 트윗을 올려요. 그래갖고 내가 그만둘까? 그랬더니 찬성이 훨씬 많았는데 이러고 났더니 그럼 다음 사람 구할 때까지 이제 그때도 이 얘기를 한번 했었고 오늘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은 그 바이든하고 이제 그 미국이 NFL 그 슈퍼볼을 며칠 전에 했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본인은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와튼 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글스 팬이어가지고 물론 이제 NFL은 이제 캔자스가 이겼는데 이겼죠. 그래갖고 뭐 이글스 뭐 파이팅 이런 걸로 이제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이었나 이제 바이든 질 바이든이었냐 거기가 올린 게 훨씬 더 트윗이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엔지니어들 다 불러가지고 뭐 기사로는 야, 알고리즘 뜯어 고쳐 막 이제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테슬라 주주들이 뭐야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제 CEO 언젠가 그만둘게 막 이제 이렇게 한 거였는데 예 아무튼 참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실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통해서도 그렇고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내용을 매일매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장이 아예 폐지가 됐죠. 뭐 폐지가 됐으니까. 근데 트위터의 미래가 일론 머스크 이제 연결해서 테슬라에까지 지금 계속 연동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됐든 그 두 쪽 다 잘 돼야 할 잘 텐데 돼야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재밌어요. 이게 미국의 그런 기사들도 그렇고 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일종의 지금 메타버스로 되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SNS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거는 트위터를 바탕으로 하나의 그런 디지털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간은 이제 이런 현실 세계에 살지 않고 미래에는 디지털 세계에 산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타운을 만든다. 라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챗 GPT 얘기가 나왔지만 요즘 그런 생성형 사실 AI가 지금 엄청 핫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트위터가 그 데이터셋으로 트윗과 리트윗이 있고 트위터가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 가지고 그런 비디오나 사진보다 언어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죠. 텍스트가 그렇죠.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언어적 생성형 대화형 알고리즘을 개발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 이 데이터가.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런 AI가 더 빨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다음 뭐 이제 표현의 자유. 물론 이 표현의 자유가 이제 진보 쪽에서는 약간 혐오 스피치다. 이제 뭐 보수 쪽에서는 되게 뭐 이거는 표현의 자유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항상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정말 이제 스페이스X가 로켓을 쏴갖고 스타링크가 정말 위성을 띄우고 보링이 그냥 정말 교통수단을 놓고 로보틱스가 돌아가는 화성 세계를 여기 세팅을 하는 거다. 라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빅피처로 인해서 네. 모든 게 다 연동되게. 네. 그렇죠. 이 트위터 인수에 대한 우려는 요거 좀 장표를 좀 보면 요 두 사진이 되게 재밌는데요. 네. 이제 뭐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다 되게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니까 잘 아시죠, 다들. 네. 둘 다. 네. 예. 나쁜 뭐, 사람. 그쵸. 이제 뭐 트럼프랑 이제 푸틴인데요. 뭐 푸틴은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서 더 아주 악한 사람이 됐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2016년 러시아 게이트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러시아 게이트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2017년 1월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서 러시아 해커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페이크 뉴스를 조직적으로 뿌리고 타겟팅을 했다라 그래 가지고 이걸로 FBI가 수사하고. 엄청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몇 명은 처벌을 했는데 나머지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되게 외교적 문제로 비화가 됐는데 근데 뭐 이제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다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푸틴한테 뭐 그 사람 보내라 뭐 이럴 수도 없고 뭐 푸틴이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인정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민들한테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법들 그래갖고 이때부터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 차트는 또 이런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피눈물의 차트인데요. 이게 도지코인. 그쵸. 도지코인. 네. 또 요새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일론 요즘에는 머스크가. 사실 그런데 이게 2021년까지는 정말 좀 소위 말하는 듣보잡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잡코인이다가 네. 이게 머스크가 이 코인을 가지고 뭐 스페이스X X랑 뭘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이 코인이 정말 대폭발을 하죠. 대폭발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코인이 또 폭락을 하면 사실 이제 또 코인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작년에 막 루나라든지 그런 걸로 갖고 정말 피눈물 이슈가 많았죠. 흘리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지코인도 사실 이게 가격이 너무 업다운이 심한 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치적 그런 경제적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약간 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합법적으로 좀 조사를 안 받고 소송을 안 당하고 자료를 안 줄 거니까 이제는 트위터는 이제 이렇게 그렇군요.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나는 지금 트위터에 재무제표를 준비해 주셔서 제가 그걸 미리 보고 있었는데 네. 플러스가 되기는 했는데 이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여전히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만들 수 트위터가 있을지. 시장 점유율이 한 2위 정도 돼요. 그냥 네. 12에서 14, 15%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메타가 이제 압도적 1위고 그다음이 2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도 얼마 전에 대량 해고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도 이제 광고 수익이 대부분인데 요 2018년은 약간 트럼프가 정말 트위터를 아주 열심히 하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제외하고는 요 앞에도 적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트윗과 리트윗으로 돈을 버는 게 되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럼 이 트위터를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 게 소위 말하는 슈퍼 앱입니다. 슈퍼앱. 슈퍼앱. 한국에선 슈퍼 앱이란 말을 사실 잘 안 쓰잖아요. 어떤 걸 그렇죠.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소위 말하는 카카오톡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게 미국 기사들이 예를 들고 있는 게 카카오톡, 뭐 라인, 위챗. 누구나 국민들 대부분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용하면서 다른 기능들이 하나씩 추가되는. 탑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카카오톡은 것, 예. 처음에는 메신저로 시작했지만 그 사실 안에-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돈도 보내고 맞아. 예. 뭐 쇼핑도 물건도 하고. 사고 예. 사실 만화도 보고 그렇죠. 다 합니다. 네, 다 하죠. 예. 사실 카카오톡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은 특이하게 이런 슈퍼 앱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이런 텍스팅하는 게 왓츠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혹시 네. 미국이랑 네. 연락하시고 나면 왓츠앱이라 쓰는데 왓츠앱은 텍스팅하는 거 텍스팅만. 말고 다른 기능이 없어요. 왜 안 하죠? 그리고 요거를 사실 저도 궁금한데 그냥 미국은 그냥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기능들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또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미국은 슈퍼 앱에 대한 좀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막 갈망이. 구글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알려주신 것처럼 트위터에서도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어쨌든 하나의 그런 뭔가를 어쨌든 뭐 구글이든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선도적인 걸 하나 정말 업계에서 탑을 하나씩 갖고 싶은데 이게 없으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알고리즘도 바꾸고 뭐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넣고 뭐 검색, 채팅, 이커머스 뭐 이런 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아시아에서의 그런 슈퍼앱을 만들어갖고 세상을 장악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일론 머스크니까로 오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니까 정말 이 막 비싼 가격을 불러가지고 인수하면서 뭐 정말 그렇게 끊임없이 싸우고 소송 당하고 해서 인수한 다음 뭐 직원들 자르고 집기 팔고 이 온갖 해프닝을 만들어서 약간 조롱과 웃음의 대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니까 슈퍼앱을 하나 만들지 않을까. 네. 슈퍼앱을. 일론 머스크가 성공시켰던 이 수많은 것들처럼 그렇죠. 화면을 일론- 보면 엄청나게 오픈 AI까지 설립한 분이에요. 그동안에 뭐 사고 팔고 만들었고 없어졌던 그런 기업들을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재무제표 기준으로 뭐 연결 기준으로 사실 트위터와 테슬라가 연결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트위터도 잘 되면은 테슬라에도 좋은 거니까 결론은 좀 이 말씀하셨던 슈퍼앱이 진짜 슈퍼앱이? 등장을 하는 네. 그날을 기다리는 게 좋겠죠? 긍정적으로 한 가지 생각해보면. 질문이 네네. 그런 슈퍼앱에 대한 혹시 규제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 그 FTC 그 의장으로 리나칸이라고 젊은 교수가 오는데 이 교수가 굉장히 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그 이제 가파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빅테크, 빅 플랫폼들 자기가 쪼개겠다. 이제 막 쪼개겠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머스크는 또 그런 걸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해요? 너는 그냥 너대로 떠들어라. 나는 일단 가겠다. 가겠다. 네. 라는 거여가지고 머스크는 어쨌든 사실 이렇게 돈을 버는 거에는 정말 특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수익성 지금 첫 번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트위터 블루 해가지고 유료 구독 서비스 만들겠다 뭐 이런 네. 것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많은 것들을 한 번씩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머스크 행보를 보면은 법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어, 어떤 그렇습니다. 법을 들이대도 네.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거는 그냥 관철시키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미국의 우리 시청자분들도 써주셨는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어. 그 행보가 트위터에서도 나오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